나한테 빌려간 돈 빨리 갚어. 아 누님, 나도 갖고 싶죠. 에? 근데 돈이 없는데 뭐 잡니까? 그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시겠다.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낸다. 소송? 아이 뭐 해보시던가. 아니 뭐고 또 떨어진나? 아, 지난번에 재식이가 추천해준 데 투자 좀 해볼까? 그럼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어디 보자. 그래, 이 누님이 돈 좀 있지? 오케이. 아이고. 잘 지냈어, 동생? 아 예. 아, 누님 집에 그 인테리어 공사는 다 했습니까? 네가 소개해준 덕분에 가격 대비 진짜 잘한 것 같더라. 고마워. 아이 고맙기는요. 아 근데 저 누님, 내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 그 돈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돈? 얼마나? 한 5천만 원? 5천? 하, 그 금액이 좀 크죠? 아니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 3개월 뒤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리고. 3개월 뒤에? 예. 이 사정이 급해가지고 이 뭐 부탁드릴 사람이 눈앞이 없네. 예. 3개월 뒤엔 꼭 갚을 수 있어? 꼭 갚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줘. 예. 저렇게 쉽게 빌려주네요. 그러네요. 내가 이따 은행 가는 길에 이체시켜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누님. 그럼 지금 내 회사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먼저 일어날게. 예. 그래. 건축회사도 다니고 있고 갚는다고 했으니까 갚겠지. 안 그럴걸요. 돈 빌려간 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자는커녕 갚지도 않고 이제 내 연락까지 안 받아? 제시가 너 민우랑 연락되니? 어제도 내랑 술 마셨는데요. 왜요?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바빠서 내 전화 못 받나 보다. 그래, 알겠어. 네. 이거 돈 갚기 싫어서 일부러 내 전화 피하는 거네. 안 되겠다. 직접 찾아가야지. 아이고 돈 빌려주시고 항상 저러시죠. 너 그러니까요. 왜 내 전화 안 받아? 아 회사 일이 바빠가 전화 못 받았습니다. 나한테 빌려간 돈 빨리 갚어. 아 누님, 나도 갖고 싶죠. 에? 근데 돈이 없는데 뭐 어쩌합니까? 태도가 굉장히 뻔뻔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겠다. 그럼 네 월급에서 갚으면 되겠네.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낸다. 소송? 아니 뭐 해보시든가. 그러면 난 일이 바빠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야.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민우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해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우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호야, 내 니한테 빌린 돈 월급에서 얼마씩 갚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뭔데? 내 월급하고 퇴직금 압류랑 전부 명령 진행 좀 해도. 압류랑 전부 명령? 니랑 내랑 공정증서 작성하면 가능하다. 그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은 니한테 빌린 돈 갖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우리 와이프 계좌로 송금 좀 해도. 야, 그래야 니한테 빌린 돈 갚을 수 있다 임마. 알겠다. 그래. 여기도 돈을 빌렸나 보네요. 그렇네요. 판결이 났는데도 왜 내 돈 안 갚아? 아이, 돈이 없는데 뭐 어째 갚습니까? 뭐? 아이고, 회의 들어갈 시간이네. 끊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시겠다. 저는 강민호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네, 강민호 씨 급여랑 퇴직금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됐죠? 해당하는 금액 저한테 송금해 주시던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해 주세요. 이소희 씨한테 강민우 씨의 급여하고 퇴직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요? 그 전에 다른 채권자 박기호 씨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송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만 끊습니다. 저 잠깐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 돈 못 돌려받는다는 말이야? 자, 이소희 씨가 강민우 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는데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예.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인데 빨리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소희 씨는 강민우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강민우 씨는 당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이자도 주지 않았고 변제 기한이 도과하고도 원금 5천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소희 씨가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강민우 씨는 돈이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이소희 씨는 강민우 씨를 상대로 이자의 지급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우 씨는 끝까지 돈을 갚지 않았죠. 결국 이소희 씨는 강민우 씨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 이소희 씨는 강민우 씨가 다니는 회사에 연락해서 강민우 씨의 급여 및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중 각각 압류 범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든지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는 이소희 씨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인 박기호 씨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송달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드라마를 보면요. 지금 추심 명령, 전부 명령,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이거부터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추심 명령은 이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추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채권 추심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법원의 추심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자가 가지는 다른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을 추심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부 명령은 뭡니까? 전부 받는 건? 네. 전부 명령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압류 채권자에게 아예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을 받게 되면 추심 명령과는 다르게 전부 채권 자체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그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네. 전부 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킨 전부 채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우선해서 전부를 변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명령의 경우 언제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소희 씨 같은 경우는 추심 명령을 받았고 박기호 씨는 전부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진행을 했는데 왜 그런가요? 이 경우에 봤을 때는 이소희 씨가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전부 명령을 그 사이에 받아가서 아예 채권 자체를 이전 받음으로써 그 추심 명령의 효력을 없도록
그러니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명령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자, 일단 뭐 드라마에서 이소희 씨는 법원에 지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잖아요. 자, 그런데 드라마 말미에서 강민우 씨의 회사 직원이 다른 채권자의 전부 명령이 먼저 송달이 돼서 돈을 줄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명령이 추심 명령보다 이게 우선이 됩니까? 네, 사례에서 강민우 씨의 회사에 대한 그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을 누가 받아갈지는 이 두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의 순서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네. 즉 회사에 대한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 중 어느 것이 회사에 먼저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사례에서는 박기호 씨의 전부 명령이 먼저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소희 씨의 추심 명령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박기호 씨의 전부 명령이 먼저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박기호 씨가 이소희 씨보다 먼저라는 건데 그럼 이소희 씨는 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러네요. 이게 너무 억울한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변호사님. 네, 너무 그렇게 되면 너무 이소희 씨 속상하시게 되죠. 그렇죠. 아까 강민우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 기억하시죠? 네, 예. 제기했죠. 그래서 그 확정되는 시간을 좀 늦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강민우 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확정될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민우 씨가 지금 꼼수를 부려서 그렇죠. 이소희 씨가 제기한 재판 확정을 뒤로 좀 연기를 시키려고 그 사이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를 좀 짜고 뭔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소희 씨는 박기호 씨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셔서 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승소를 한다면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좀 속 시원한 답이 되었습니까? 뭐 일단 받을 수 있다니까 속은 좀 시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때 강민우 씨가 이소희 씨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의 의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원은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을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다른 그 채무자의 사회이사가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사회이사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면 그 채무자로부터 그 이전받은 수익자라고 하는데 수익자의 악의는 또 일응 추정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익자는 본인에게 그런 악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악의다라는 얘기는 뭐 쉽게 말해서 그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가 자기가 그것이 사행이라는 점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점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강민우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좀 많은 돈을 빌린 상태여서 네. 이소희 씨에게도 돈을 빌리고 박기호 씨에게도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를 도박 등에 많이 탕진해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추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사회행위가 인정이 되면 지금 이소희 씨가 강민우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돈을 박기호 씨에게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채무자인 강민우 씨가 아니고 그것을 수익한 박기호 씨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송은 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받아간 박기호 씨에게 제기가 되는 것이고 박기호 씨를 피고로 하여 전부 명령을 로 취득한 금원을 원고인 이소희 씨에게
지급하라. 네. 이렇게 청구해서 박기호 씨가 받아간 범위 안에서 이소희 씨는 박기호 씨에게 직접 받아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요. 지금 박기호 씨가 강민우 씨 아내에게 일부 금액인 1,800만 원을 송금을 했었잖아요. 자, 이소희 씨가 박기호 씨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면 3천만 원 전액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강민우 씨 아내에게 건너간 1,800만 원을 제외하고 1,200만 원만 변제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궁금하시죠? 예, 예. 근데 사회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박기호 씨는 자신이 강민우 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아갔던 전체 금액 그 3천만 원을 원상 회복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소희 씨는 이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그 박기호 씨에게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럼 일단 뭐 건너간 돈 3천만 원은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소희 씨는 지금 채권 금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남아 있는 이 2천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겁니까? 박기호 씨는 압류 및 전부를 통해서 자신에게로 이전되었던 강민우 씨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강민우 씨에게 원상 회복을 하는 그런 채권이 다시 강민우 씨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네. 그 경우 이소희 씨는 다시 강민우 씨에게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대여금 채권으로 강민우 씨가 강민우 씨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그것에 대해서 추심을 통해서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 이소희 씨가 빌려준 돈과 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통 이 소송을 보면 제기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더라고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뭐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가 돼야 되는 것인데요. 네. 이는 제척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제척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어서 또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좀 신속하게 소제기를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소희 씨에게 또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이소희 씨, 강민우 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승소한 판결문이 있고 추심명령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너무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시고 또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그 강민우 씨가 부렸던 꼼수인 사회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심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잘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제척 기간이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매우 짧은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